내가 결혼식 전날에 이런 엄청난 부정행위를 알게 됐고,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게? 내가 이걸 과연 나 혼자 삭혀야 되냐? 안녕하세요, 중변입니다. 최근에 국민은행에서 불륜 사건이 발생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단순히 불륜 사건이라고 해서 이렇게 화제가 되진 않았고요. 좀 특이한 사실관계가 얽히면서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건 당사자는 국민은행 팀장, 그리고 예비신부 A씨, 예비신랑 B씨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국민은행 팀장은 71년생이고 예비신부 A씨는 90년생이라고 해요. 19살 차이죠. 우선 사실관계를 간략히 살펴보면 2021년 6월 12일 토요일이 A와 B씨의 결혼식 날이었어요. 결혼식 날이었는데 이미 이전부터 팀장과 A씨는 불륜관계였던 것으로 보여요. 공개된 카톡 내용에 따르면 사랑한다, 보고 싶다, 잊지 못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소송 실무상 부정행위, 불륜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 팀장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카톡 내용을 보면 이제 정리를 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결혼식 전날에 팀장이 마지막으로 한번 보자, 밥이라도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결국 또 만나요. 결혼식 전날에 만나게 되고 또 술을 마신 것처럼 보여요. 술을 마시고 나서 집에 왔는데 예비신랑인 이제 B씨가 뭔가 이상한 걸 깨달았나 봐요. 그래서 A씨의 핸드폰을 보니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거예요. 둘 간에 그런 부정행위가 잔뜩 들어가 있는 그 카톡 내용을 본 거죠. 얼마나 참담한 심정이었겠어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고민을 하다가 새벽에 A씨의 지인들을 단톡방으로 초대를 해서 그 팀장과 A씨가 나누었던 그 부정행위가 들어있는 그 카톡 내용을 보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알 수밖에 없었겠죠. 현재 그 공개된 카톡 내용을 보면 팀장과 A씨가 얼마나 장기간 불륜 관계였는지, 얼마나 깊은 관계였는지는 정확히 드러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소송 실무상 꼭 성관계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그 애정 표현이 담긴 카톡 내용을 주고받았다면 부정행위로 인정을 하고 있고, 이 불륜행위에 대해서 타인에게 발설을 하는 것은 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B씨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B씨는 이제 직접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카톡 단톡방에 그 내용을 보내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처벌이 될 수가 있어요.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일반 형법상 규정된 형량보다 좀 높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발설을 하게 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규정을 해둔 것인데요. 이 정보통신망법에 해당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합의가 돼서 피해자가 B씨의 처벌 의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처벌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사 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처벌받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국민은행 팀장과 A씨 둘 다 내가 명예훼손 행위를 당했다, 나의 명예가 훼손이 되었다 라고 하면서 B씨에게 고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A씨가 자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면 술에 이렇게 취해서 이렇게 정신이 잘 없는 상태에서 B씨가 A씨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A씨의 핸드폰을 패턴을 풀어서 혹은 이렇게 지문을 찍어서 이렇게 카톡 내용을 확인했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정보통신망법에 이렇게 보호되고 있는 그 자료를 침해를 하거나 누설을 하게 되면 또 처벌한다고 하는 그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 규정에 따라서도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밀 침해죄라고 하는 건데요. 비밀 침해를 하고 누설을 했다면 그 행위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B씨 입장에서는 이렇게 항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20조에 따르면 정당행위라는 것이 있어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돼서 처벌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규정인데요. 내가 결혼식 전날에 이런 엄청난 부정행위를 알게 됐고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게 과연, 내가 이걸 과연 나 혼자 삭혀야 되냐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도 너무 이렇게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또 알리는 것이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나는 알릴 수밖에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당행위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받아들여질지는 법원에서 판단에 달린 거지만 그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정해지겠지만 그런 것을 주장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손해배상이 문제겠죠. 이제 쌍방 모두 서로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A씨 입장에서는 내가 물론 불륜행위를 하긴 했지만 뭐 형법상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 카톡이 단톡방에 뿌려짐에 따라서 내가 더 이상 직장생활 그리고 일상생활, 사회생활을 거의 못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라고 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선 A씨 입장에서는 그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과 비밀침해, 누설에 대한 것으로 고소를 하고 B씨가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으면 그걸 증거로 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은행 팀장 같은 경우에도 내가 명예훼손을 당했다 라고 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B씨에게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와 반면에 B씨도 A씨와 팀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평생 결혼을 여러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두 번 뭐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내가 평생 이런 중요한 결혼을 하면서 부푼 꿈을 안고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팀장과 A씨가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죠. B씨 입장에서는. 이건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약혼 또는 혼인이 이혼을 하게 됨에 따라서 내가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크다 라고 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혼이라는 것은 당사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집안과 집안이 결혼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씨의 부모님 입장에서도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 것이죠. 아니 내일 결혼식이 잡혀 있는데 전날에 예비 신부가 이렇게 불륜행위를 해서 이게 결혼이 취소됐다. B씨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엄청 주변인들에게도 이렇게 쪽팔리는 일이 될 수 있잖아요. 엄청 내가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손해배상 소송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가족들도 이렇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라고 봐지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B씨의 부모님도 A씨와 팀장을 상대로 정신적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B씨와 B씨의 그 부모님이 A씨와 그 국민은행 팀장을 상대로 이렇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A씨와 국민은행 팀장의 그 관계가 얼마나 장기간이었는지, 얼마나 깊은 관계였는지에 따라서 그 손해배상 액수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B씨는 이제 둘 간에 불륜행위가 적혀있는 그 카톡을 이제 확인을 했을 텐데요. 그리고 캡처를 해뒀겠죠? 사진을 촬영을 했거나. 그런데 불륜행위가 아주 이전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드러난다면 그 액수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둘 간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 관계였는지에 관한 내용도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A씨가 미리 삭제를 했을 수도 있겠죠. 미리 삭제를 해서 어느 시점 이후부터 대화만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다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증거가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따라서 액수는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당사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국민은행 팀장이 유부남인지 아니면 이혼을 하고 돌아온 돌싱인지 명확히 알려진 것은 없는데요. 만약에 그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도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당한 거죠. 국민은행 팀장과 A씨가 공동으로 불법 행위를 해서 불륜 행위를 해서 나한테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국민은행 팀장의 부인은 그 둘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역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씨와 B씨가 뭐 혼인신고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보통 결혼식을 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하기도 해요. 만약에 결혼식 전이었는데 혼인신고를 했다면 법적인 부부인 상태예요. 법적인 부부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부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을 또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냥 그 이혼이 되지 않아요. 물론 그 협의 이혼이라는 것도 할 수 있는데 그 협의가 잘 될지 지금 상황에서 의문이 드네요. 협의 이혼을 만약에 하려면 그 둘이 또 같이 가정법원에 가야 돼요. 그리고 이혼에 따른 그 합의서를 작성을 해서 또 같이 가야 합니다. 법원에 여러 번.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가능할지 미주수인 상황이고요. 만약에 협의원이 안 된다면 이혼 소송을 통해서 그리고 위자료를 책정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잡혀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결혼식이 잡혀 있었으면 그 이전에 결혼 생활을 위한 집을 마련한다든지 그 가구를 들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미 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럼 이런 재산관계도 다 정리가 되어야겠죠. 집은 뭐 공동명의로 했는지, 뭐 매매를 했는지, 뭐 전세 보증금을 반환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가구는 또 누가 했는지, 그리고 혼수와 예단은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뭐 스튜디오, 스즈메라고 하잖아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런 비용도 들었을 거고,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것도 분쟁이 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소송 들어가면 그렇게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분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최대한 한 푼이라도 더 받아오려고 보통 행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A씨 입장에서는 국민은행으로부터 징계를 당할 수도 있어요. 보통 회사 내부에는 품위 유지 의무라는 것이 있어요. 품위 유지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는 내부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징계의 정도는 뭐 견책이 될 수도 있고 감봉이 될 수도 있고 정직이 될 수도 있고 뭐 해임 파면에 이르기까지도 하는데, 대부분 기관 같은 경우에 이런 불륜행위가 드문 경우는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 어디서든 불쑥 터질 수 있는 문제예요, 불륜행위라는 게. 그래서 국민은행 측에서는 이 일을 크게 키우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기관들이 그렇습니다. 회사 내부에 어디서 어떻게 불륜행위가 터질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이 뭐 이슈가 됐을 때 회사 이미지에도 타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대부분 쟁점화 되지 않은 채 어느 정도 넘어가는 순으로 경미한 징계만 내리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최근 그 국민은행에서 발생한 그 불륜 사건, 화제가 됐던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현재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이슈가 됐던 사건이고, 해당 당사자들이 각자 서로 나는 큰 피해를 입었다라고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서로 쌍방으로 소송을 하게 돼도 저는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만큼 이제 각자 충격이 크다고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쌍방 이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입증을 하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